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다시 확장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약 2주쯤 전에 슈퍼차저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이 부지 확장과 해고 인력 흡수 등을 통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수천 개의 충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 패키지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6월 13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사회에 전략 고문을 채용하는 등 머스크의 보상 승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빈 델홀름 테슬라 의장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표현하면서 주주 50%의 표결은 거대한 산을 오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56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77조 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독일 공장의 확장을 위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독일 공장 확장을 두고 마을 주민 및 환경단체와 대립하고 있다는 말씀은 과거에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법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 허위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광고가 16년 전 LG전자의 광고를 카피했다는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애플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음성인식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하는데 생성 AI로는 챗 GPT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웨드부시는 애플과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아이폰에 챗 GPT가 도입될 경우 애플에 많은 수익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애플이 아이폰 16의 출시로 주가가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이폰 교체 주기와 AI 열풍으로 아이폰 16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AI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아이비들의 애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고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이 비전 프로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해외 매장의 수백 명 직원을 캘리포니아로 데려와서 비전 프로를 시연하는 방법을 교육 중입니다. 대상은 총 7개 국가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싱가포르입니다. 이 7개국이 비전 프로 초기 출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자신이 투자한 SMR 스타트업 오클로를 우회 상장했습니다. 향후에 AI 가동을 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한 전력 회사 중 하나입니다. 상장 후 시초가는 15.5달러였지만 그날 종가는 8.45달러로 마감해서 상장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클로는 현재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픈 AI는 신규 모델 GPT-4O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2배가 더 빠르고 50배가 더 저렴하다고 회사는 설명했고, 특히 음성과 음성 간 대화도 가능하고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다면서 음성 기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코발트 100을 다음 주에 출시한다고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보도했습니다. 이 코발트 100은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발트 100은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ARM 기반 칩보다 40%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마존의 그래비톤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에게 엔비디아 칩 대신에 AMD 칩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생성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더불어 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AI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검색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 다양한 링크가 제공된 것과는 달리 대화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 제미나이와 구글의 음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선보였습니다. AI가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용자의 지메일이나 구글 문서, 캘린더 등 구글 앱에서 개인정보를 가져와 이용자의 스케줄을 알려주고 계획을 짜줍니다.
EU 집행위는 메타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그 디지털 시장법인 DSA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 행위를 유발할 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끼굴 효과는 알고리즘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자극적인 컨텐츠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 집행위 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손해보험사 처브의 주식을 3분기 동안 기밀 주식으로 매입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약 2,600만 주, 약 67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소식으로 처브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TSMC의 4월 매출이 전년비 60%가 증가했습니다. 3월에는 34%가 증가했는데 4월 들어서 증가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TSMC는 전 세계 AI 반도체의 50% 이상을 위탁 생산 중인데 이러한 AI 열풍이 TSMC의 호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포효하는 야옹이라는 필명으로 2021년 밈 주식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키스길이 3년 만에 X에 게시물을 올리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공매도 압박 등을 통해서 밈 주식 열풍을 재현하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며 주 초반에 게임스탑과 AMC 등 밈 주식이 폭등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했습니다. 월마트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성장이 22%에 달했고 고소득 쇼핑객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델 테크놀로지를 최선호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목표가를 125달러에서 15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AI 서버 수요를 포함해 기업들의 모멘텀 증가를 상향 이유로 꼽았습니다. 노바백스가 사노피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발표된 후 그날 하루 사이에 무려 100%가 상승했고 그 다음날에 또다시 50%가 상승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선급금 5억 달러 등 마일스톤으로만 12억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인텔이 투자운용사 아폴로와 110억 달러 투자를 협상 중인데 아일랜드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회사 간 아일랜드 파트너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정부의 그 부양책에 의한 디플레 우려가 불식되면서 금속 선물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특히 구리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구리와 같은 산업용 금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서 구리 수요 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NBC는 AI 열풍에 의한 데이터 센터 급증의 영향으로 구리의 추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올 여름에 라니냐 발생 확률이 높은데 겨울철 북반구의 강추위가 시작되면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원유, 천연가스, 구리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가격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알루미늄에도 관심을 가져볼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도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BC는 리튬 가격이 1분기 바닥 확인 후에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리튬 로열티의 그 CEO는 지난 2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년 3월부터는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특히 그 중국의 경기 성장 전망 속에 리튬 매수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가 연간 25% 증가할 것이고 금년 전체 전기차 판매는 연간 21%가 증가한 1,700만 대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의하면 4월 CPI가 전년비 3.4% 상승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이고 전월 대비 0.1%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금년 들어서 전월 대비 수치가 둔화된 달은 4월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자산 시장이 긍정 반응했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6%가 상승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4월 CPI 세부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한 건 주거비였습니다.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가 상승했고 전년비 5.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관심을 갖는 서비스도 전년 대비 5.3%가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날 발표된 PPI는 전년 대비 2.2%가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했지만 지난해 4월 2.3% 상승 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서비스 부문이 0.6%가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0.1% 하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4월 소매 판매 수치는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0.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CPI는 예상에 부합했고 소매 판매는 예상을 밑돌면서 자산시장은 긍정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상승, 주가 상승, 금 상승, 비트코인 상승 등 에브리띵 랠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10,000건이 감소했고 예상치보다는 1,000건을 상회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서 노동시장이 둔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증가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4.5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지난달의 15.5에서 둔화해서 4.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제조업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67.4로 전달의 77.2에서 급락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자신감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가 급등했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로 전월치인 3.0%가 높았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5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66.5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달의 7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5개월 만에 최고이고 소비 심리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CPI가 첫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올해 인플레가 반드시 둔화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기가 식으면서 올해 2분기부터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CPI 발표 이후 그 패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5%에서 75%로 상승했다가 주말에는 다시 66%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CPI 발표 이전과 비슷해졌습니다. 한편 그 원달러 환율도 급락했습니다.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주초에는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비둘기파인 굴스비 총재마저도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고 있다는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는 기다리면서 지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현재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증거를 찾고 있다면서 그때까지 금리는 현 상태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월 의장은 CPI가 발표되기 하루 전 네덜란드 은행 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지만 올해 안으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리를 오랫동안 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연준의 다음 움직임이 금리 인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4월 PPI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판단하려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첫 금리 인하가 9월이라고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그 CPI 발표 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비둘기파와 매파적 요소가 혼재했는데 그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의 진전은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려면 멀었다 하면서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미국의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강하다 하면서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미국의 4월 CPI가 긍정적이라 데이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셸 보먼 연준이사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위험 요소들이 많다면서 향후의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진전의 정체나 혹은 역전을 시사한다면 향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금요일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가 3.3%로 6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도 5.8%로 전월 대비 0.2%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3년 기대 인플레는 2.8%로 전월비 0.1%가 하락했습니다. 중기 전망만 빼고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내년에 주택가격 상승이 3.3% 수준일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도 9.1%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시간대에 이어서 뉴욕 연은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인플레가 지속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각각 25%였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100%로 반도체 관세율은 50%로 인상됩니다. 미국은 이 같은 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유럽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CNN 비즈니스가 분석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밀려날 경우 유럽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EU는 중국 당국이 전기차 기업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며 중국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7월 초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져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시에 보복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4월 CPI가 전년비 0.3% 상승해서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달 0.1% 상승을 웃던 것은 물론이고 예상치인 0.2%도 상회했습니다. 이는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PPI는 전년비 2.5%가 하락해서 19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더 많은 부양책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금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중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합니다. 1조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입니다. 일반 국채와 달리 특별국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데 전략 핵심 분야에 투자돼서 투자와 설비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년 만기가 3천억 위안, 30년 만기가 6천억 위안, 40년 만기가 1천억 위안입니다. 디인포메이션에 의하면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의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의 사용을 줄이고 자국산 칩을 많이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도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6% 하락한 101.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 하락을 훨씬 하회하는 수치고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소비자 경기 전망 악화, 제조업 신규 주문 감소, 건축 허가 감소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선행 지수가 또다시 하락했다며 이는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 지수는 실업보드 청구 건수, 제조업체 신규 수주, 민간주택 신규 허가,
주가, 소비자 기대치 등 10개 항목을 기초로 추산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